조잼이네 아주. 야 공기놀이 얼마나 재밌는지 알아? 운동이 아니잖아. 3학년 때 쌤이 있고 야, 이 스포츠는 운동이네? e스포츠요? 네. 당연하죠. 손가락이 내가 몇 발가락이 막 공기도 마찬가지잖아. 할 말이 없지. 그러네요. 하지만 공기는 아니 그 e스포츠는 게임 속에서 막 캐릭터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요. 1이구나. 그 음식을 사용하고 승원이가 오늘 픽션 아마도 백신 맞고 싶다. 사인 90이 1이지. 맞아. 근데 너 백신 못 맞는다고 그랬잖아, 선우. 근데 엄마 일단 보내본대요. 보니까 제 건강이 좋아졌다고 아무 합니다. 데도 출입을 못 하잖아, 전혀. 네? 아무 데도 출입을 못 하잖아. 어디요? 여기저기 뭐야, 뭐 백신 패스인가 뭔가 그건데. 맞아요. 백신 패스 있으면 영화관에서 팝콘 먹을 수 있대요. 진짜? 야 아이씨가 혹시 인기가 어? 왜 나도 여기까지 됐어? 맞지. 있더라고. 아저씨 사인 60%. 이게 맞죠. 저희 그때 전자기파 쓰는 거 봤어요. 전자기파 하고 있었나요? 네. 스트레스 반 해도 되나요? 했어요. 됐습니다. 반은 진짜. 안 되는데. 다는 못했어요. 나도 나는 못했죠. 두 문제로 그거 풀었어. 아니면 아직 이거까지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니? 10점 냈습니다. 저 예뻐. 진짜는 못 그때 했네요. 했어요. 이전에 참 이거죠. 나 오늘 학교에서 했어. 열심히. 학교 가면 애들이 장난쳐간다고 할 텐데. 나 이제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전자기파 한방을 막았죠? 네. 예? 전자기파 스케이트네. 끝났나요? 네. 잠시만 확인해. 거기요? 아니. 이제 끝났어요? 네, 끝났어. 방송 네. 시간. 전자기파요? 전자기파 이거 어디다 스페크트럼이라서. 끝냈어? 방통신 끝났고 전자기파는 네 다른 거죠. 죄송합니다. 완전 잘했어. 자, 전자기파 어느 내용까지 했죠? 거의 저희 그 발생까지 했던 것 발생까지 같아. 했죠? 이게 나야. 자, 한편 전자기파의 발견이라는 얘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거기 한번 볼게요. 자, 전자기파 존재의 예측에 대해서 이거는 책 얘기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65년에 맥스웰은 전기장과 자기장의 성질을 기술한 방정식으로부터 전자기파의 존재를 예측하였으며 진공에서 전자기파의 속력이 비춰진 것과 같은 3 곱하기 80m/s라는 것을 계산하였다. 이것을 근거로 빛도 일종의 전자기파라고 주장합니다. 전자기파 존재 확인은 1886년 헤르츠가 전자기파의 존재뿐만이 아니라 전자기파의 성질이 빛과 같다는 것을 확인했다. 반사도 하고, 자 그리고 불절도 하고 간섭도 하고 회절도 하는 이런 전자기파 일반적인 특성들을 확인해봤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맥스웰이라는 거는 아주 고급진 방정식을 나중에 이거는 캡사이드라는 건 형태로 바꿔가고 현재 형태로 이어지고 있는데 네 가지 방정식을 나중에 앞에서 네 가지 방정식을 나누는데 그 네 가지 방정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참고입니다. 자, 맥스웰의 방정식. 자, 맥스웰의 방정식 첫 번째 아이는 일명 가우스 법칙이라고 불리는 아이인데 우리가 안 배운 식이야. 자, 이렇게 나타나서 전기에 관한 가우스 법칙이라고 앞에 있는 거는 인테그랄 적분기호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정식으로 자, 역시 자기에 관한 가우스 법칙이라고 해서 자, 얘는 0이 된다라는 걸 밝혀내게 되고 자, 세 번째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하는데 인테그럴 C E 도트 D L이라는 값은 마이너스 DT분의 D 파이 B라는 식을 쓰게 되고 네 번째 앙페르 법칙 또는 앙페르 맥스웰 법칙이 되는데 자 얘는 인테그럴 B 도트 D L이라는 값이 뮤 제로 곱하기 I 곱하기 I 더하기
자, 얘는 입실론 제로 곱하기 dt분의 dy.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네 가지 법칙을 적용해서 네 가지 법칙을 이용해서 자, 맥스웰 방정식이라는 걸 표현하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고급진 물리를 배우게 될 때는 얘를 자유자재로 써먹을 줄 알게 될 거예요. 자유자재로 얘들을 써먹을 수 있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빛이 전자기파라는 것은 이 계산의 결과 빛의 속도가 주어지는데 파동의 속도가 주어지는데 이 파동의 속도가 루트 입실론 제로 뮤 제로분의 1이라는 식으로 주어지게 되거든. 이때 입실론 제로라는 값은 얼마가 되냐면 36 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9승 단위는 뺄게. 뮤 제로라는 값은 단위 빼고 얘는 4 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는 값을 쓸 수 있어. 대입해서 정리해보면 얘는 뭐가 되냐면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드가 되고 이게 바로 빛의 속도라는 거지. 진공 중에서의 빛의 속도라는 계산을 나중에 이렇게 할 수 있게 된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확인했고 헤르츠는 이거를 실험적으로 밝혀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아래 전자기파 존재에 대한 헤르츠의 실험에 대해서 보면 자, 헤르츠는 유독 코일로 두 전극 사이에 고전압을 걸어서 방전을 시켰더니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검출기에 불꽃이 튀기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 현상은 두 전선 사이에 방전이 일어날 때 전자가 가속 운동을 하면서 전자기파가 발생하게 되고 이 전자기파가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서 검출기에서 다시 전기 방전을 일으킨 것이다라고 보여진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줬고요. 자, 옆쪽에 변이전류라는 걸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변이전류라는 것은 자, 얘가 변이전류라는 값이야. 얘가 DT분이에요. DT분의 이건 미분한다는 뜻이야. 변하려 한다는 뜻이야. 축전기 등에서 전류와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전기장이 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맥스웰은 전류와 같은 효과를 내는 전기장의 변화율을 변이전류라고 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변이전류가 됩니다. 나중에 과학부 가게 되면 이 변이전류 계산하는 것을 학교 내신 문제로도 볼 수가 있어. 자, 이쪽에 헤르츠 실험이라는 것도 보자. 헤르츠는 계속해서 전기 진동 회로에서 발생하는 전자기파의 파장과 주파수를 측정하여 전자기파의 속력을 구한 결과 맥스웰의 예측대로 빛의 속력과 같음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빛은 공간에서 변하는 전기장과 자기장으로 전파되는 일종의 전자기파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전자기파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이것도 말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책 얘기로. 전자기파의 성질,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 방향이 전자기파의 진행 방향과 수직이므로 횡파다. 이건 지난 시간에 그림 그렸던 거지. 어떻게 그렸었는지 한번 다시 볼까? 세로축과 가로축이 있었어. 가로축의 이름은 뭐라고 했니? B라고 했어. 왜? 네. 자기장 축이야. 세로축은 당연히 전기장 축이겠지. 네. 그래서 전기장에서 자기장 감아지는 방향으로 얘가 C를 갖고 간다 또는 V를 갖고 간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었단 말이야. 이때 전기장은 위아래로 이렇게 진동을 하고 있지. 네. 자, 그래서 진동 방향이 이 방향으로 전기장이 시간에 따라 변하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자, 이렇게 나타났다. 이거에 대해서 자기장 축은 어떻게 되지? 이런 식으로 되겠지. 전기장과 수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진동하는 이런 모습으로 자기장 방향을 갖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그림이다. 그래서 진행 방향이 돼서 진동이 수직하게 일어나지. 그래서 전자기파는 뭐다? 횡파이다 라고 얘기.
나중에 증거를 살펴보면 증거로는 평광이라는 현상이 있어. 평광. 빛을 폴라로이드 필름 같은 거를 통과시키게 되면 빛이 평광이 돼. 한쪽 성분, 즉 평광 방향과 나란한 결정 방향과 나란한 방향의 빛들만 통과시키기 때문에 빛이 평광이라는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해. 그게 빛이 횡파라는 증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다음에 평광 쪽에서 보시게 될 것이고요. 자, 한편 전자기파는 파동의 형태로 에너지를 전달하지만 매질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전자기적 진동에 의해서 전기적 자기적 진동에 의해서 파동이 전달되기 때문에 매질이 없어도 진행한다. 지구와 태양 사이에 아무것도 없지. 네. 근데도 빛은 오고 있잖아. 그래서 매질은 필요가 없다. 옛날 분들은 빛의 매질을 찾으려는 노력을 많이 하셨어. 찾을 수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네. 그래서 에테르라는 것을 빛의 매질로 가정하고 설명하려고 했는데 찾아내지 못하게 됐지. 그래서 빛은 매질이 없는 그런 파동이다라고 표현해 줄 수 있어. 전자기파의 전파 속도는 진공에서 빛의 속도와 같아. 그래서 3 곱하기 10 80m/s라고 한다. 전자기파는 빛과 같이 반사, 굴절 등의 현상을 일으키며 파장이 짧을수록 직진성이 강하고 파장이 길수록 회절이 더 잘 일어나게 된다. 회절이라는 것은 뒤쪽 간섭과 회절에서 다루겠지만 밤바닥에 있어. 자, 일반적으로 파동이라는 고유한 특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 전자기파의 파장과 진동수. 우리 파동에서 소리의 속력은 파동의 속력은 파장 곱하기 진동수라고 한다 그랬지. 빛에서는 C 대신 V 대신에 C를 써서 람다 곱하기 F라는 식으로 쓸 수가 있어. 퀴즈 한번 줘볼까? 퀴즈를 매우 쉬운 퀴즈인데 어렵다고 느끼게 만들어줘야지. 포항공대에서는 기존에 최근 연도는 아닌데 기존에 수학 기본 세 문제와 과학적 과목 선택 한 과목에 세 문제를 풀어야 잘 봐야지 입학할 수가 있어. 포항공대 입학 문제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간단해. 100MHz 100MHz는 아니다. 실제 문제는 이렇게 안 주어졌지. 자, FM에 라디오 보면 FM과 AM이지. 네. FM의 파장은 약 얼마인지. 어렵지? 이게 실제 나온 문제야. FM의 파장. FM이 그 오후 그거 하는 거. 그치. 얼마나 상식과 재치가 있어야 되는지 살펴보는 문제야. FM의 파장 얼마지? 동현아, FM 파장 얼마일까? 라디오 한 번이라도 들어보잖아. 네, 뭐 대충 100 아니 100메가를 라디오 한 번도 안 들어보잖아. 95.5나 95.1 91.9. 107.9 단위까지 얘기해야지. 메가헤르츠 100메가. 오 진짜요? 아까 빛이 깠잖아. 내가 100MHz 썼잖아. FM의 중심 진동수가 약 100MHz야. 메가는 얼마지? 10의 6승이라는 뜻이야. 헤르츠 곱하기 람다라는 것이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s가 되겠지. 그래. 자, 그러면 10의 8승 다 지워졌지? 람다는 몇 미터야? 약 3미터 정도. 수미터 정도의 파장을 갖고 있다. 말이 돼요? 무거운데? 망아지가 크면 뭐가 돼? 아니 저걸 어떻게 알아요? 현민아, 망아지가 크면 뭐가 돼? 말이 되는 거야. 진동수랑 그 주기가 쉽잖아. 포항공대 입학문제 겨우 이 정도. 이때만 해, 이거 나올 때만 해도 포항공대 학교 레벨 정도가 거의 뭐 서울대급이었지. 저거 맞은 사람 엄청 많아요. 많지, 거의 다 맞추지. 응? 저 맞추라고 내는 문제 아니에요. 네, 남자. 상식. 어떻게 알아? 미래로 갈수록 점점 못 맞추겠네요.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
최근 연도에 나왔던 것 중에 뭐 이런 것도 있어. 포항대 입학 문제 좀 웃긴데 이 문제가 나왔어. 어떤 아이가 5,000원짜리 지폐를 갖고 있었어. 그리고 막 지나가는데 보니까 벤치에 못이 튀어나와 있는 거야. 사회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못을 박아주고 싶어. 이때 주변을 살펴보니까 은행이 있어. 은행에서는 환전 수수료 없이 5,000원짜리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줄 수 있대. 유로.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옆에 보니까 문구점이 있어. 그 다음에 옆에 보니까 철물점이 있어. 헐 엄청난 바꿔치기를. 그래갖고 뭐 망치 한 개에 5,000원. 뭐 여러 가지 물건이 있어. 가격대로. 철물점과 문구점에서 살 수 있는 문구점에서 나온 테이프만 이런 거 살 수 있어. 그리고 동전 한 개의 질량이 얼마냐? 못을 박는데 최소한의 얼마큼의 충격력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주어져 있어. 이 상태에서 가장 작은 돈을 가지고 사회 정의를 구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보래. 사장. 저거 은행에서 동전으로 바꾼 다음에 동전 테이프도 이고 그냥 나뭇가지 뭐 때리면 안 돼요? 신문에서 봤구나. 아니요 그거 안 돼요? 이제 포항공대에서 시험한 게 이런 방법이야. 동전 질량 이렇게 했을 때 질량이 얼마이고 그걸로 팔이 얼마일 때 내려쳤을 때 충격량이 얼마이고 그걸 통해서 충격력이 얼마이고 그래서 동전 얼마 이상이면 가능하고 테이프 값만 이제 여기다 바꿔주면은 사회 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 테이프를 사고 내 힘을 모방시키는 방식. 이런 방법 없니? 왜? 망치를 사. 답이 없지. 개방형 문제잖아. 망치를 사. 박아줘. 환불해. 와. 환불. 선생님 그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에 왔어요. 선에도 있는데 점수는 안 못 받지. 과학적 창의를 넣어야지. 아니면 지나가다 돌멩이로 쳐. 괴롭혀. 저는 그냥 보존 상태로. 영원. 좋은데요? 그런 것도 있지. 아니면 뭐 이런데 이렇게 해야 식당에 한다. 식당에 있다. 밥을 한 그릇 사 먹고 망치를 빌려서 바꾸는 거야. 망치를 빌려요. 망치 한번 빌려주세요. 이런 문제를 개방형 문제라고 하는데 지금 점수가 과학부는 1단계, 2단계, 3단계를 운영하고 있지 지금. 네. 1단계 과정이 서류 전형이야. 여러분 자소서 쓰는 내용, 그래서 자기 자소서 내용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생기부 내용 확인하고 교과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들이 보통 2단계 시험에서 나타나게 돼. 그리고 3단계는 창의 인성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창의 문제들이 최근 연도부터 올해부터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개방형 문제라고 해서 정답이 없는 형태의 문제들을 선호하게 될 거래. 그래서 교육부에서 지정한 예시한 개방형 문제 예시가 이거야. 수학 문제 1 더하기 1을 구해보세요. 구하는 방법을 하는 거. 아니 1 더하기 1 결과가 얼마인지 그리고 그걸 설명해야 돼. 당연히 식진법이죠. 뭐 보통 1 더하기를 할 때 그런 거는 막 20법으로 해도 되지 않나? 1 더하기 1은 0이다 뭐 이런 걸때 있잖아. 1 더하기 1은 1,0이다라고요? 수의 기본적인 성질만 이런 걸 이용하는 건가요? 아니 그냥 그냥 정답이 없는 문제야. 개방형 문제잖아. 그냥 20법으로? 어떤가를 기운이 어떤 건가를 써주고 그 써준 옛날 상태에서 것처럼 그걸 타당하게 쓸 수가 설명을 없고. 해주면 돼. 한번 얘 물어볼까? 전체적인 1 더하기 1의 답은? 아니 1 더하기 1은 2? 네. 실망이야. 11이요. 아예. 손은 1 더하기 1은 0. 0? 왜? 20법 0이야? 아마도요. 1, 0이지 20법. 좋습니다. 너 20법 나부터 못해? 네. 딩나누기 1하면은 1을 하면 까먹었어. 0이가 1, 0이지. 하죠. 아니 이게 창의 문제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답이 없어 제가. 그럴 줄 알고 쓸 때 먹었어.
더하기로 얼마야? 중무도? 그것도 생각했어. 귀여워. 아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귀요미요. 이거 이밖에 없어요. 당연히 1 더하기는 창문 이런 거 하지 마. 1 더하기 1이 창문이야. 1 더하기는 얼마? 그런 거 있어. 3. 시험관에 눈에 띄었어. 엄마와 아빠가 합쳐지면 애기한테 1이래요? 1안 돼요? 1등이 3이지 그러면. 그럼 아니 그럼 2에서 무한대까지 숫자까지 있을 수 있지. 그쵸. 와, 무한이라고 하기에 어. 그냥 무한 이러면 돼. 나올 수 있는 건가? 죽어 이러다가. 그런데 그렇게 계속 하게 되면은 어쨌든 다 망하는데. 어쨌든 죽어. 선생님은 여기서 이런 걸 제시하는 게 물리적 또 수학적인 수학에 벡터라는 게 있어. 벡터에서 1 더하기 1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2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실수들이 방향이 1 다르다. 더하기 1이 되는 거야. 그 방향 따라서 다 그렇지. 빨리 방향에 아, 따라서 그렇네. 달라질 수 있잖아. 아 맞네 여기 이렇게. 네. 그래서 벡터 합을 이용하면 답이 무궁무진하지. 루트 2입니다. 아 이렇게 하면 0 되네요. 루트 3입니다. 뭐 0부터 2 사이 모든 값들이 다 1 더하기 1의 합이 되는 거야. 근데 숫자 안 써져 있는데도 괜찮아요? 어? 화살표 안 써져 있는데도 괜찮아요? 거기서 그냥 크기가 1인 거, 크기 1인 것으로 합했을 때 나타나는 거니까 벡터적 승률주면 모든 게 다 되겠지. 자, 그래서 뭐 이런 예시문 그런 것도 요번에 또 이랬다고 한다. 인천과학부 3단계 이런 학생이 있었대. 원통이 있는데 원통이 있는데 원통의 부피를 감소시키는 방법을 구하면서 답해 보세요. 여러 가지 재료가 주어졌었나 봐. 아 우리 그거 했어요 지구과학 시간에. 그래서 그러고 이런 수축하는 불이랑 그 알코올 있고 망치도 있고. 네 맞아요. 삽도 있고 삽으로 푸는 게 삽 좋지 않아요? 묻어 그냥. 묻어버려요. 근데 그거 없어지는 거. 어떤 여자애가 이렇게 답해갖고 떨어졌답니다. 삽으로 쭉 패버리고. 선생님 그 알코올을 이용해서요 불을 태우는. 삽으로 다 까버린다고 했나? 아 그래요? 삽으로 붙인 다음에 불로 그냥 태우면요. 있지 않아요? 그거를 면접 선생님이 네. 학생들한테 요번엔 이런 애도 있대더라. 아 그런 식으로 하게. 얘기했었답니다. 자, 그렇게 썼는데 그러니까 문제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해요. 그렇지. 문제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지. 일반적으로 원뿔의 부피를 줄이면 어떤 방법 써야 되니? 면적을 감소시키거나 높이를 까내는 방법이 있지. 네. 근데 그런 거를 뭐 그딴 식으로 대답하면 안 되겠지, 그지? 방법을 구해내야 되겠지, 그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답이 뭐였어요? 그건 답이 없다니까. 보통 선배 형들은 어떻게 했어요? 가장- 선배는 그건 모르지. 뭐예요? 안 그러셨어요? 지구과학쌤은 그 정신쌤을 열수축 시키는 건데 열수 불로 계속 태워서 가열해서 맞아. 평균시켰다. 사람도 그 물에다 알코올 곱씹시키고. 근데 나 문제 정확히 안 읽어봤는데 원뿔이니 그냥 기름통이에요. 원을 철로 넣더니? 된 기름통. 철로 된 기름통이야? 네. 원래 기름 예선사도 기름 는 때려치. 방법 속이 비었대? 네 속이 안 보여. 속이 비었으면은 물을 부어 갖고 가열시킨 다음에 어때? 그래요? 뚜껑을 막아. 터트리죠. 막은 다음에 왜 터뜨려? 찬물을 부어. 아 그럼 깨지겠네요. 쭈그러지지. 아 그래요? 그렇지. 아 열수축이 아 네. 열수축이 아니고 기체에 팽창 수축을 이용해서 이게 뭐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지 뭐 삽으로 그냥 해버린다고. 거의 망치도 있어가지고 망치로 때려버린다면 불로 뜨겁게 한 다음에 때려도 괜찮지 않아요? 불 뜨겁게 한 다음에 때려 아프겠지? 근데 그거 이 천도가 돼요? 천도가 거의 프로그램. 아마 학교에서 가장 기본적인 나온 물을 가열시키는 뜨거운 물을 넣고 뚜껑을 막은 다음에 찬물을 부어서 밀감시키는 방법이 가장 타당할 것 같다. 만약에 기름통이었다면. 에휴. 창의력을 니네 쓸데없는 데 쓰지 말고 과학적 창의를 써야 된단 말이야. 엉뚱한 생각이 자기 학습에 도움이 별로 안 돼. 과학적이어야 된단 말이야. 인정 안 해주면 어떡해. 특히 이제 너네 때는 그 개방형이라는 게 굉장히 확대된 관심이 크단 말이에요. 저쪽 과학고에서.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고려해서 잘 생각하고 답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 상식적인 책들이 있지. 네. 뭐 물리 이야기 해갖고 조그맣게 파는 것들, 네. 뭐 화학 이야기 이렇게 파는 것들을 좀 사서 읽어보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야, 내일 시간 되게 좋겠다. 그 책 뭐니? 필독 도서들 올리는 것처럼 그걸 자기 독서 활동에다 넣을 수도 있잖아. 어차피 읽어야 된다. 그런 책들 많이 봐. 조그맣게 나오는 책들이 있거든. 많이 사서 한번 읽어봐. 책값도 얼마 안 해. 12,000원 정도면 아무나 웬만하면 한 권 다 사니까 그 정도는 아껴서 책을 많이 사서 보세요. 아니면 학교 도서관 가서 집에서 빌려봐도 되겠지. 저 자꾸 수요일 나와요. 학교 도서관. 난 수요일에 가장 한가해. 얘한테 찾아가면 되겠다, 그치? 도서관인데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책을 빌려주고. 아니 책 이름 불러갖고 갖다 달라고. 아, 책이 있지 다. 야, 책 검색이 검색이 아니라 없으니까 좀 예, 가져와줘. 뭐지? 번호를 외워야 돼. 거기 오늘 수준이 번호 어떻게 쓰는지. 배달하는 찾아가는 도서관에 가고 주문하고 갖다 줄게. 주문하고 한 대 때리고 갖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선우야 오늘 수지 3권 줘. 그치 다 이건데 시리즈. 자, 줄까 진짜? 줄 수도 있어. 거기 있어. 그러면 계속 볼게요. 자, 전자기파는 빛과 같이 반사구절, 회절하고 파장절 설치 진행하면서 자, 회절이 잘 안 해보고 파장이 필수로 회절이 잘 일어난다 했고, 자, 또 전자기파의 파동과 진동수 C는 F 람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전자기파가 전달하는 에너지는 다른 조건이 같다면 진동수가 클수록 에너지가 더 크다라고 얘기해요. 파장이 짧은 녀석의 에너지가 훨씬 더 크다라고 기억해두자. 그래서 자외선이 가는 에너지는 가시광선보다 크고 또 적외선보다 가시광선이 더 크고, 궁극적으로 가장 강한 에너지를 갖는 것은 전자기파 중에 감마선이 되겠지. 이 감마선이 그거야. 니네 헐크 아니? 아, 헐크가 원래 물리학자였지, 핵물리학자였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이 감마선을 쪼여갖고 돌연변이가 돼. 그걸 죽지 않았냐? 죽어. 말이 안 돼. 영화니까 그래. 그래서 감마선을 쪼여갖고 이 사람이 헐크로 변하게 되지. 무섭지? 일본어 쪼이는 게 좋은 거. 에너지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야. 근데 그 다음에 감마선이나 S는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침투력이 좋아. 그래서 건물 비파괴 검사 같은 거 할 때 매우 많이 쓰여. 건물 비파괴 검사는 뭐야? 건물 골조가 제대로 지어졌는지 안 지어졌는지 어떻게 확인해? 밖에 부셔봐야지만 알잖아. 근데 깨부시면 새로 해야 되잖아. 또 검사해야 되잖아. 실제로 옛날에 보면 아파트 같은 거 제대로 졌는지 안 졌는지 아파트에다 구멍을 뚫어. 그래갖고 철근이 제대로 들어가는 거 다 눈으로 확인했단 말이야. 근데 요즘 이 방법 안 쓰고 비파괴 검사라는 걸 이용하게 되지. 엑선이나 감마선 써서 사진을 찍어서 내역의 구조를 파악해주는 방법. 엑스레이가 X선 가는 거예요. 엑스레이가 레이가 선이잖아. 아 맞네요. 헐. 렌트겐선이라고 써있지? 네? 렌트겐선이라고 했지? 렌트겐이라는 물리학자가 최초로 아 맞아요. X선 미시에. 그분의 부인 손사진 아직도 이제 네. 많이 나와. 반지 사진. 반지 끼고 찍은 손사진이 아직 많이 나옵니다. 렌트겐 부인의 사진입니다. 그 둘 다 죽었지 않나요? 당연히 당연히 죽었지. 죽었지. 아, 연세가 몇 살인데? 아니 연세가 몇인데? 몰라요. 100살이 훨씬 넘으셨지. 1800년대 분들인데. 몇 살인지 알잖아요. 기네스각이다. 우리나라 뭐니? 그 김씨, 안동 김씨들. 네. 이 사람들이 특세하던 때야. 그때 살던 분들이야. 안동엽 씨는 항상 뭔가 특세를 해요. 어느 시대든 일단 다 안동엽 씨는 다 안 좋아. 고려 때도 그렇고 조사. 그럴 때도 안동 김씨 있었어? 네. 세도가였어? 저희 뭐지 그 몽골 위에서 내려왔을 때 도망쳐 왔을 때 그쪽에서 안동엽 씨들이 행패를 부려가지고 왕도 뭐 아무것도 못하고. 왕이 별로 못 간 거야? 그래서? 몰라. 그래서 강화도로 간 거야? 강화도로 갔는데 네. 저희 비치. 왕 오지 마 이런 거야? 아니 왕도 같이 있었죠. 오면 죽여버릴게요 뭐 이런 거야? 와 무서운데. 자 그러면 전자기파의 종류와 이용에 대해서 살펴보자. 전자기파는 우리 생활에 다양하게 이용되지만 가시광선을 이용해서 사물을 보고 또 마이크로파를 이용해서 휴대전화 통신을 하거나 음식을 데우는 데 쓰고 자 적외선과 X선 감마선 등을 이용해서 질병의 진료 진단과 치료를 하며 자외선을 이용해서 의료정보를 드리기도
물질을 소독하기도 한다. 자, 전자기파의 종류. 전자기파는 파장에 따라 다른 성질을 갖는다. 따라서 진공에서 이 파장 또는 진동수에 따라 비슷한 성질을 갖는 구간을 정하여 전자기파를 분류하여 나타내는데 이것을 전자기파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의 파장은 380나노미터에서 750나노미터. 자, 이 사이를 얘기하며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거나 길면 눈으로 볼 수가 없다. 전자기파는 그림과 같이 파장이 긴 영역부터 전파, 라디오파와 마이크로파를 이야기하고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X선, 감마선 등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요 순서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느 부분에 이용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파, 마이크로파와 라디오파를 포함한 영역의 전자기파를 전파라고 한다. 라디오파, 파장이 가장 긴 영역의 전자기파이다. 자, 파장이 1m에서 100km 정도까지, 선생님이 들었던 건 약 200km까지도 얘기하더라. 가장 긴 거였어 그때 들었던 게 100km 정도이며 전기 진동 회로에서 발생하곤 한다. 자, 파장이 길어서 회절이 잘 일어나 멀리까지 전파되므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을 포함한 무선 통신에 사용되지고 있다. 자, 마이크로파, 파장이 라디오파보다 짧은 전파를 마이크로파라고 한다. 파장이 1mm에서 1m 정도의 구간이며, 자, 전기 기구에서 전자의 진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마이크로파이다. 라디오파보다 파장이 짧아서 회절 현상이 덜 일어나지만 진동수가 커서 많은 양의 정보를 보낼 수 있으므로 휴대전화 통신에 많이 이용되진다. 오케이? 휴대전화 통신에 많이 이용되지도 있고, 와이파이도 되게 이 마이크로파를 쓰고 있어요. 마이크로파의 진동수에 따라서 전자레인지, 휴대전화, 그리고 무슨 랜 등에 사용되지며 선박과 항공기 운항을 추적하거나 기상 관측에 필요한 레이더와 위성통신에도 사용되지고 있다. 전자레인지에 사용되는 파장이 12.2cm이고 진동수가 2.45GHz인 마이크로파는 물 분자의 고유 진동수와 같다. 따라서 수분이 있는 음식을 쪼이면 물 분자와 같이 진동하면서 열이 발생하여 음식을 가열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음식들이 다 전자레인지에서 조리가 돼. 안 되는 게 하나 있어. 봤어요. 계란. 계란은 넣으면 터져. 네, 그러니까 안 돼. 네? 아,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 가열이 안 되는 가열이 거야. 안 되는 과자도 수분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지 않니? 기름. 김에도 거기도 뭐 기름이나 아니면 수분이 포함되어 있어. 들어주세요. 겁내 웃긴 거야. 과일이요? 아니요. 과자 종류야. 과자 종류인데 이 과자는 가열이 안 돼. 그러니까 생치. 새우깡은 씩하다. 라면이요. 라면? 생라면이요. 생라면 그거 전자레인지에다 구워 먹으면 진짜 고소해져. 부셔부셔도 안 되겠네요. 부셔. 부셔부셔 부셔갖고 전자레인지에다 돌렸다 빼지. 네. 그럼 엄청나게 고소해진다니까. 맛있겠다. 궁금하겠다. 니네 전자레인지 이용하면 군만두 만들 줄 알지? 네. 전자레인지 이용하면 군만두가 만들어져. 만두를 적은 양을 넣고요. 만두를 예를 들어서 한 10개 정도 넣고 펼쳐놓은 다음에 약 5분 정도 가열해주면요. 나올 때 군만두로 나와요. 신기하지? 혹시 감자칩이요? 과자가 딱 봉지에 포테이토 칩. 봉지에 들어있어요. 네? 봉지에 공감자. 들어있어. 말도 안 돼. 콜럼벌. 얘기해드리면요. 건빵이야. 그런데. 건빵이 수분 함유량이 굉장히 적어서 네. 0.002%인가?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리고 너도 물 분자량이 워낙 적어갖고 진동을 안 해서 거의 안 해서 그냥 차가운 건빵이 나와. 근데 그 건빵 목이 안 막히는 건빵도 있대요. 그건 다른 걸 넣겠지만 우유가 설탕하고 같이 먹으면 되지. 아니 안 넣었다고 거기 써져 있어. 근데 먹어봐. 사실인가 아닌가? 먹어봤어요. 5개 목이 안 맥혀? 안 맥혀요 하나도. 그냥 잘 먹었는데 그럼 수분이 많이 포함된 건빵이야. 맛있어요. 선생님이 얘기한 거 바깥쪽에 싸는 거 있잖아. 보리 건빵 이렇게 파는 거. 진짜.
그 휴지 마이크로웨이브에 그 전자레인지 넣으면 안 타나요? 휴지 안 타. 와 신기하게 해봐야지. 접시가 뜨거워져. 접시면 타진 않겠죠. 근데 너무 오래 걸리면 탈 수도 있어. 물이 다 날아가서 마르면서 탈 수 있어. 물이 다 해봐야지. 날아가고 진짜. 아니 조그만 조각이도 불 수 없잖아. 근데 휴지 한번 불 붙이면은 안 꺼진다. 왜요? 집에 불 내기 쉽다. 그래요? 엄청 조금 끝에 해봤는데. 근데 이게 불씨가 계속 살아 번져나가. 그래요? 물에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휴지는 진짜 조심해야 돼. 불 붙이는 거 아니야 휴지에다. 다른 종이도 확 타고 꺼지잖아. 근데 얘는 계속 커져나가. 근데 휴지다 대고 마른 휴지다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불 시간에 딴 데 옮기게. 선생님 친구들하고 만나갖고 커피숍에 갔어. 커피숍 갔는데 제터리를 주면 옛날 안에서 막 그랬던 시절이니까 제터리 줬는데 선생님 친구 녀석 중에 한 녀석이 쟤를 쭉 털었는데 그 제터리 좀 덜 들어오라고 거기에다가 휴지를 깔아놨거든. 휴지가 불똥이 붙은 거야. 근데 애들이 몰랐어. 막 얘기하는데 갑자기 불이 확 살아나는 거야. 뭐야? 막 컵에 있는 물 막 붓고 있었는데 얘가 계속 퍼져나가더라. 솜도 위험해. 솜에다 불 붙이는 건 굉장히 위험해. 선생님 고등학교 때 하숙을 했는데 그 하숙집 밑에 쪽에 하숙하는 집은 아닌데 시장 그 밑에 조그만 시장이 있었는데 그 시장 옆 동네에 있는 집인데 저녁 때 하숙집에서 저녁을 먹으려고 내려갔어.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내려갔는데 갑자기 뭐 삐뽀 소리 나고 세상에 제일 재밌는 게 뭐야? 불이잖아. 그래서는 애들하고 장독대 올라가서 본 거야. 장독대는 이제 2층 형태로 만들어갖고 막 보는데 저기 불 났어. 야 가보자! 막 달려갔어.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봐. 야 불이다! 하고 달려가서 구경했어. 그랬더니 금세 끄더라고. 오니까 금세 그 아저씨들이 성난 아저씨들이.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냐? 물을 진짜 과도하게 뿌려. 2층 집인데 2층에서 불 났어. 근데 막 유리창 다 깨. 다 깬 다음에 막 물을 막 뿌려. 그냥 막 콱콱콱 먹고 현관 입구로 물이 줄줄 새나와. 그 정도로 물을 뿌리더라고. 그래서는 가더라고. 이제 소방 병원이 끝났다고. 그리고 저녁 때 그날 저녁 때 학교에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소리가 나. 그래갖고서는 애들하고 창문 열고 산이 학교 중턱에 있거든. 창문 열고 이렇게 보니까 아까 불탔던 근처에 또 불 난 거야. 그래갖고 이 동네 왜 자꾸 불이 나? 하고서는 이제 공부하고 내려갔어. 다음날 아침에 막 밥 먹으면서 그 하숙집 사모님이 그 얘기 해주더라고. 어제 저녁 때 불난 집이 밤에 또 불났대. 그 이유가 할머니 때문에. 그 집 할머니가 불 지른 게 아니야. 옛날 할머니들이 자기 집 살림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 소미불이야. 소미불이 우리나라가 목화솜을 갖고 온 배경도 상당히 힘들게 갖고 왔잖아. 그러니까 추운 겨울을 버티기 위해서 목화솜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리고 6.25 때 목화솜이 엄청난 역할을 해줬잖아. 네, 방금 피난 갈 때 사람들이 다 목화솜 그 소미불을 갖고 내려갔다고. 그만큼 귀한 존재야. 근데 이 소미불이 총을 쏘면 방탄 역할을 해서 안 뚫려. 총알이 돌거든. 도는데 돌면은 솜하고 어때? 엉겹지. 그 통과를 못하는 거야. 때리는 거야. 딱 때리는 거. 그 사람들이 뚫려서 죽지는 않는단 말이야. 아프지만 아파 죽겠다. 아파서 죽을 수 있는데 뚫려서 죽은 게 없어. 그리고 방탄 역할을 해준단 말이야. 여름에 싸우면 그러니까 막 총 쏴대면은 가다가 피난 가다가 속립을 뒤집어 썼대. 그 비행기에서 쏘는 총알도 못 뚫는다고 하더라고. 속립을. 비행기 쏘는 있어요. 끝이 아픈 거지. 뼈 부러질 정도로 아픈 거지. 망치로 딱 때리는 정도? 그러면 그 뭐지 방탄수트에 솜을 넣으면 이게 그래서 방탄에 솜도 넣어. 아라미드 섬유라고 그래갖고 섬유를 짜갖고서는 그 섬유를 총알이 통과하지 못해. ገብ으로 막. 근데 그것도 이제 불안해갖고 철판도 넣어. 실제. 구룡 방탄조끼는 철판을 넣어놔 실제로. 그리고 대통령들이 입는 옷들 있지. 와이셔츠나 셔츠 안쪽이 다 아라미드 섬유로 돼 있어. 대부분. 이것도 옛날 거라 또 신소재가 더 있을지 모르겠다. 얘는 총알이 못 들고 들어. 때리는 아프대. 엄청 아프대. 갈비 같은 거 부러진대. 근데 살잖아.
어쨌든 설문지. 설문지. 돈도 많으니까 뭐. 그래갖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 솜니물을 할머니가 2층에 있던 솜니물을 막 소방관이 물 뿌리고 갔잖아. 막 젖었잖아. 말린다고 그거를 빈 방에다 내는 거야 2층에다. 2층 불 안 나는데. 그래갖고 새벽에 거기에 불씨가 뭐라는 거라 차분하고 또 불났대. 그 아까 설문 다 밖에다 내놨어야 되는데 할머니가 솜 중요하니까 귀중하니까 그걸 살리려고 한다고 밤에 또 불났대. 불쌍해. 그래서 1층도 타버리고 2층도 타버리고. 맞아 다이나 소방관이 그랬다는데 하루에 2번 출동한 게 처음이래. 똑같은 곳에요? 같은 집에. 그랬었답니다. 자 아무튼 자 이렇게 무분자의 진동수와 같은 같은 진동수를 가는 마이크로파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전자레인지의 원리가 있다. 전자레인지는 마그네트론이라고 하는 발진기에서 마이크로파가 발생하는데 마그네트론 중심부의 음극이 가열되면 전자가 방출되어 원형 바깥쪽의 양극으로 끌려나가게 된다. 이때 윗방향에 강한 자기장을 걸어주면 전자가 바깥쪽으로 이동하면서 회전을 한다. 전자의 회전은 가속운동에 해당하므로 전기장과 자기장의 변화로 전자기파가 발생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전자기파가 마이크로파라고 한다. 전자레인지가 음식물을 가열할 수 있는 것은 물분자가 극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물분자에서 수소 원자가 있는 쪽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산소 원자가 있는 쪽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는데 극성을 갖는다라고 하지. 액체 상태의 물분자들이 방향이 제멋대로이고 유동적이지만 물을 강한 전기장 속에 넣으면 물분자의 수소 원자가 있는 쪽이 전기장의 방향을 향하도록 회전한다. 그림과 같이 전기장의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뀌면 물분자도 계속 방향이 바뀌게 되어 물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고 주변 분자에도 이 에너지가 전달되어 음식물의 온도가 높아지게 된다. 이쪽에 있는 것들을 한번 쭉 읽어보자. 헤르츠의 실험으로 발견된 전파. 이 전파는 1895년 이탈리아의 마르코니 들어보셨어요? 마르코니가 뭔 사람인지 알고 있나요? 대서양 그거 뭐래 전파 처음으로 무성기를 만든 사람이지. 처음으로 무성기 만들었어. 자, 1878년에 1837년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무선 통신에 성공하며 시동화되기 시작하였다. 처음으로 무선 통신을 만든 사람이다. 회절.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진짜 해보고 싶은데 못 해본 게 하나? 무선 통신하는 거. 직접 만드는 거야? 키트 사다가 직접 만들어 보고 싶은데 못 만들었어. 너무 비싸서 그때 돈을. 키트에 있었어요. 지금은 얼마 안 할 것 같은데. 지금은 학교에서 나눠줄 것 같아. 몇천 원이면 만들 거 같은데. 니네 그런 거 있잖아. 그 뭐니? 이거 하면 될 것 같은데 있을 것 같은데. 아두이노. 네 아두이노. 아두이노 갖고 만드는 키트가 있을 것 같아. 아두이노 키트 엄청 많던데. 그러니까 이건 잔뜩 그거라면 무선 통신하는 게 있을 것 같아. 근데 너네들은 뭐 코로나 때문에 어차피 자율활동도 많이 못 하잖아. 그런 거 사다가 만들어 갖고 자기소개서에 쓸 수 있게. 근데 공부할 때는 원리부터 실험 방법, 결과까지 다 보고해놓고 정리해놓고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서 각 선생님한테 제출해. 학교 선생님한테. 칭찬 건네주겠지? 그래서 거기다 그걸 써주실 것 같아. 생기부에다가 몇 학년 때 이런 활동을 하여서 칭찬해 주고 혼자 사는 거다 친구들하고 자유동아리 형태로 그쵸, 참여하면 자유동아리 훨씬 더 좋지. 넌 못하지. 쥐죠. 왜 못한다고 단정해? 그래 서로 안 해서 그렇지 할 땐 잘한단 말이야. 할 수 있어. 기본적으로 머리는 좋아. 안 해서 그렇지. 천성이 게을러서 그렇지. 어떻게 했어요? 저희 집안 다 게을러. 머리는 좋아. 다 피인가 봐. 우리 누가 1시까지 자고 나중에 실제로 성공한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이다. 머리 좋고 뭐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성공한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이야. 알겠니? 나 열심히 노력할게요. 꾀부리면 좆된다. 자, 회절. 파동이 장애물을 만났을 때 모서리에서 휘어져 장애물을 뒤쪽으로 풀어나가거나 좁은 틈을 통과하여 퍼져나가는 현상으로 파장이 길수록 잘 일어나는 건물 또는 산과 같은 장애물이 있을 때 파장이 긴 AM 라디오 전파가 파장이 짧은 FM 라디오 전파보다 구석구석 전파되어 수신이 더 잘 되고 있다.
재밌는 건다 F. 자, 휴대전화에서 사용하는 마이크로파 LTE 음성통신이지 롱텀 에볼루션이라고 해서 보통 450MHz에서 2100MHz까지를 기가헤르츠가 2100MHz는 2.1GHz야. 자, 이 정도의 파장이고 와이파이는 지금 2.4GHz짜리와 5GHz짜리가 있다. 와이파이 열면은 2.4 또는 2, 맞아요. 2G 2.4G야 원래. 네 맞아요. 2G, 5G 이렇게 뜰 거야. 맞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자 이런 장치. 딱 그게- 2개 있어. 실제 와이파이는 2개만 있어. 공용 와이파이야. 세계 뭐라고 해야 되니? 표준이야. 와이파이 통신 쓰는 거. 그래서 우리 와이파이에 비밀번호 걸어줘야 돼. 왜요? 여러 개가 다 걸리잖아. 맞아요. 내 거를 남이 쓸 수 있잖아. 선생님이 어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재작년쯤 됐다. 전철에서 골 때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때 뭐 전국 그 뭐니 패드 말고 탭이 있었어. 갤럭시 탭 같은 게 있었어. 갤럭시 탭은 아니고 LG 나온 건데 LG 홈보이 그냥 탭 같은 거야. 근데 바깥쪽 나가면 연결이 안 되거든. 근데 그거 갖고 막 적고 가는데 갑자기 인터넷이 연결돼 있어. 어떤 애가 핫스팟을 열어놓은 거야. 비번 없이. 그러고 좀 이용해줬지. 그러니까 비밀번호 잘 걸어둬야 돼. 통신용으로 나가. 그거 어떤 사람들은 집에 IP 타입 못한대. 비밀번호 몰라? IP 타임 누가 가져간 거 아니야? 비밀번호 있는 IP 타임도 많잖아. 아니 근데 없는 IP 타입. 그거 인터넷으로 연결해갖고 찍어놓은 비번 설정하면 다 설정이 돼. 근데 왜 안돼 있던데? 어? 네. IP 타임 왜 넣는 걸까요? IP 타임? 그거 집에서 인터넷 확장할 때 쓰잖아. 안 원래 걸리는 라인만 쓰던가 와이파이만 써야 되잖아. 네. 근데 어떤 방에 가면 와이파이도 안 잡히고 저요. 라인도 안 잡힌단 말이야. 저. 그때 네 방에다가 IP 타임 설치를 해. 그럼 얘는 좀 더 강력하게 잡아주거든. 전폭해. 증폭기야. 그래서 그거를 잡아주면은 잘 잡혀. TP잖아요. 그럼 엄마한테 IP 타입 사달라 하겠다. IP 내 타임 방에서 진짜요. 중고는 예, 대충은 전폭기를 사. 이용권 갖고 충분히 살 수 있어. 비싸야 뭐 11,000원 이나면. 어. 큰 거는 비싸. 네모난 거 큰 거는 그거 비싼데. 뭐지? 그거 필요하지 않아요? 게임 꽂을 기능이 때 있던데. 그 콘센트 갖고 안 필요해요. 에이스스고. 콘센트에만 꽂으면 돼. 아 그래요? 다행이다. 콘센트에 꽂아놓고 그 인터넷으로 설정 같은 거 바꿔줘야 돼. 다행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고 그다음에 GPS 확인 시스템은 1.17GHz, 2.2GHz, 1.57GHz 자 등등이 있다. 레이더 강력한 전파를 방출하여 그 전파가 물체에서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반향파, 반사파를 수신하여 물체의 위치나 속도 등을 파악하는 장치이다. 전자레인지 발견. 전자레인지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 미국의 허시 스펜스라는 사람이 발견했는데 레이더 전문가였어. 레이더 수리공. 자, 당시에 마이크로파를 군사용 레이더에 사용하고 있었는데 스펜서가 마이크로파 발생 장치인 마그네톤 옆을 지날 때마다 바지 주머니에 초콜릿이 녹아버리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게 초콜릿이라는 말이 있고요. 에너지 바이징, 우리 자유 시간 뭐 이런 거 핫브레이크 이런 거 같은 그 초코 에너지 바를 갖고 다녔었대. 근데 바로 몰라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오이씨 먹으려고 보면 물이 돼 있잖아. 녹아 있잖아. 1불에든 1000불에든. 이거 왜 이래? 왜 그래? 또 가끔 가다 뜨겁게 느끼는 거야. 완전 무컹무컹. 초코바가 녹아있는 거야. 안돼. 그래서 왜 그래? 왜 그래? 하다가 나중에 이 마그네톤 용이 지나갈 때 주변에 있었을 때 특히 잘 녹았다. 라는 걸 자 알고서는 이렇게 했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진짜 재수가 없으면 우리 몸속에서도 진동을 시킨다면 굉장히 해롭겠네. 그래서 엄마가 그래서 전자레인지 안 경상도 일부 지역 전자레인지는 안심만 된다는 걸 좀 이따 알려줄게. 경상도 일부 지역에 지금 사드가 들어가 있잖아. 네. 사드 고고도 미사일 레이더 장치가 그렇게 위험해. 그래서 높이가 몇 미터 이상에다 설치를 하고 앞에 500m간 아무도 있으면 안 된대. 그래갖고 지금 그것 때문에 반대운동을 굉장히 하는데 아직도 계속 있지. 근데 참 두 가지 문제야. 국민의
평소에 안전한 권리가 우선인지, 전쟁이 났을 때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의 안전을 보장하는 게 우선인지, 전쟁 안전이 훨씬 크지 않나? 그치. 생명도 우리나라 대규모로 죽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 전투를 거지. 근데 그 지역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전쟁이 나면 어디부터 공습하려고 하겠니? 아, 그 그게요. 지역부터 공습하다 보면 맞네요. 공폭격으로 인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생명을 위태할 수도 있고, 평소에는 레이더 전파 때문에 또 위험하고, 사람이 타버린다는 소문도 있어. 그 작동할 때 앞에 있으면 고에너지라. 여러 가지 소문 중에 하나야. 실제인지는 어쩐지 몰라. 그 앞에다 돼지고기에다 독한 거 익혀먹으면 안 되나? 그리고 상당히 우리나라들이 뭐 여러 가지 뭐 이념적이나 아니면 뭐 실용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충돌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요번에는 진짜 선생님이 어른으로서 너네들한테 대통령 선거가 아주 개똥이 된다라는 것이 좀 창피해 죽겠어. 레드 준표. 몰라, 홍준표하고 이낙연이 붙었으는 게 옳지 않나 싶기도 하고. 레드 준표. 이재명 씨 아들이 또 도박을 했지만, 와, 네, 와. 맞아요. 근데 몇 년 동안 했는데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치부하는데 상당하지. 윤석열 씨 부인은 계속 뭐 위중행위도 했냐고. 경영위죠. 근데 역시 선거는 이렇게 까대는 게 아니지 원래. 허경영밖에 없는 싸우는 게 건가? 아니라 이렇게 까대지 말고 자기 의견을 발표하고 나라 발전을 해서 뭐라는데?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더 옳은데, 지금 대통령 나온 사람들 보면은 서로 까대. 서로 까대서 이제 지가 우승하려고. 다 나가졌어 이제. 한번 시작하면 우리가 싫어. 어느 나라 그래서 기호 10번 찍을까 생각 중이야. 누구요? 모르지. 아, 옛날에 어떤 가장 혼탁했던 선거, 그때도 혼탁한 선거 중에 하나인데, 정확히 누구 뽑을 때 선거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대통령 후보로 중이 나왔어. 황금색 그 중 큰 복을 입고 딱 나와갖고 그 사진 찍은 게 있는데, 그 사람 선거 그 캐치프레이즈가 선거에 가장 말이 불심으로 대동단결. 그럼 전체가 다 불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아니면 종교 자유인은 안 했어. 개똥 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웃겨가지고, 야 진짜 살다 중새끼가 나와서 저러냐 했던 적도 있었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을까. 걱정했겠니? 그래서 자기 전국적 인지도 생기면 신도를 더 모을 수 있잖아. 아, 큰 그림이네요. 내가 볼 때는 대통령 나온 사람 중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나온 사람은 이제 별로 없을 것 같아. 다 사사로운 개인의 이득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나올 것 같아. 이명박 씨 봐라. 재산을 대통령 되면 300몇십억 국가에 헌납한다고 해서 헌납됐는지 어쨌는지도 모르겠고, 헌납됐다면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르겠고, 그거 말고 더 많이 처먹었잖아. 그러니까 깜빵 가 있잖아. 박근혜 그 아줌마는, 그 할머니는 그네 짠. 자기가 먹지도 못하고 나 먹는 거 도와줬다가 깜빵 가 있잖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지가 먹었으면 아휴 명박. 그래 배고프니까 많이 쳐드셔 라고 하는데, 지가 먹지도 않고 남을 먹게 해주면서 그게 뭐하는 짓들이야. 몰라, 문재인 씨도 이번에 만만치 않을 거야. 가장 위험한 사건 중에 하나가 탈원전을 선언했지. 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얘기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게 태양 전지, 태양 발전 등을 많이 지원을 했단 말이야. 근데 태양 전지를 이용한 발전 그 협회가 있는데, 협동조합까지 협회가 있는데, 그거를 관할했던 사람이 옛날에 운동권 대부야. 네? 운동권의 허인회라고 고대 총학인가 그런데 엄청 유명했던 사람이야. 그 사람이 그걸 협회 조합장 해먹었어. 그럼 뭐야? 지네끼리도 해쳐먹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 그런 일들이 이제 다 밝혀지면 또 뭐 그네 옆방으로 가든가 명박 옆방으로 가든가. 그네. 그러니까 대통령들은 언제나 이제 그만두면서 차라리 깜빡하는 이제 세상이 오고. 깜빡 대통령은 대통령들은 더 좋은 감옥 시설을 갈까요? 좀 좋대. 손을 넓대. 그걸 이제 6명이 써야 되고 혼자 쓰고 막 이러나 봐. 노르웨이는 감옥 엄청 좋던데. 거기는 외출도 해줄 텐데. 깜빵 살다가
외출 필요해요. 그러면 외출 옷 갈아입고 외출하고 오고 막 모르지. 그 집에서 살 돈이 없으면 그냥 일부러 가면 오히려 좋은 거 아니에요? 오히려 좋아. 근데 빨간 줄이 걸리잖아. 영원히 감옥에. 영원히 감옥에서 가족 끓이지 않고 먹고 살고 하면 돼. 오. 약간 집거리면 괜찮을 것 같아. 전에 이런 사람이 하나 게임할 수도 있었어. 없어서. IMF 때인데 굉장히 오래됐지. IMF 때인데 어떤 사람이 깜빵에 있다가 풀려난 거야 이제. 다 그 재소 기간이 다 지났어. 지났는데 밖에 자기 집 없어 아예. 살기 싫. 근데 돈도 없잖아. 가족도 없어. 어떻게 살아? 친구 없어. 살 길이 없잖아. 들어가. 그 깜빵이 더 좋겠다 그래갖고 물건을 훔쳤어. 근데 이제 전과가 너무 많아가 그 사람 인생의 절반 이상을 깜빵에 살았거든. 갑자기 내보내니까 갈 데가 없잖아. 가족들도 연락 다 끊기고 연락처도 모르고 아무 때도 모르고 다 이사 가버려가지고 마누라 자식도 다 없어지고. 영원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때? 아씨 나오니까 막막하잖아. 한 달인가 두 달 또 살았더라 밖에서. 살다가 안 되겠다 깜빵에 돌아간다 그래 물건을 훔친 거야. 물건 훔쳐갖고 경찰서 잡혀갔는데 너무 경미하잖아. 그 가게 주인이 에이 됐다고 그냥 풀어주라고. 안돼. 안돼 나 깜빵에서 풀어줘 이런 거야. 그럼 신문에 났어. 너무 웃기지 않냐? 나 깜빡 살아. 나 깜빵에서 살고. 내 집으로 돌려. 근데 요즘 그 사고 치는 놈들 보면 TV에 나오고 뉴스에 나온 사람들 보면 뭐 정가 30번 나이가 40몇 살이야. 와 대박. 1년에 한 번씩. 평생 깜빵도 살았다는 얘기잖아. 나 그렇게 사는 사람 이해가 안 돼. 재고 무료가 있으면 어떻게 되니? 다시 풀어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나와서 살인하고 사람 죽이고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보고 이러잖아. 법 지키는 게. 우리나라에 좀 문제가 많아. 너무 인도주의다. 또 인간적이다. 뭐 피해자 인권 어쩌고 피의자 인권 어쩌고 저쩌고 범죄자 인권 얘기하는데 실제로 더 중요한 건 뭐야? 피해자. 이런 사고들 때문에 생기는 피해자의 인권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얼굴 깠으면 좋겠는데. 얼굴 다 까버리고 네. 까면 뭐해 깜빵 갈 건데. 아니 깜빵도 안 좀- 잡히면 깜빵도 좀 특수한 깜빵에 보내갖고 네. 매일 노동 교화. 주간에 아우지 타고 이야. 응? 그런 식으로 좀 편안한 깜빵 생활 말고 이런 죄를 지으면 진짜 힘들어갖고서는 뒤질 만큼 힘들다라는 깜빵 생활을 좀 시켰으면 좋겠어. 좀돈 죄수들로 좀돈좀 버는 나. 그거 해갖고 된 거거든. 만들자. 그게 교화라는 거야. 교화는 뭐야? 잘못함을 뉘우치고 이 세상에 다시 사회에 왔을 때 사회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주는 게 깜빵의 목적인데 감옥 갈수록 더 안 가려져 갖고 나오니까 큰일이지. 자 아무튼 레이더는 이렇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초콜릿이 녹는 걸 발견했다. 이를 계기로 전자레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어서 1988년 레이더 레인지라는 이름으로 첫 전자레인지가 만들어졌는데 값이 1억. 지금 돈으로 약 3억. 크기가 웬만한 방 하나의 크기를 갖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집안에 나 부자야 하는 장식품이었다라고 해. 참고로 요즘 한 4만 원이면 전자레인지 삽니다. 그렇게 써요. 네. 와. 자 적에서는 빨간색이 빛보다 파장이 긴 전자기 파이다. 파장이 750나노미터에서 1mm 정도이며 원전에 들뜬 상태에 있던 전자가 낮은 궤도로 전이하면서 발생한다. 뜨거운 물체에서 이 열분이 태양광선 속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 대부분 복사로 전달되는 열이 적에서는 해당하며 물체에 흡수되어 온도를 높이는 열작용함으로 열선이라고 한다. 적외선에서 방출되는 물체에서 방출되는 적외선은 사진기를 이용하거나 사진기를 이용하면 온도를 재거나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다. 지금 학교 입구에서 계속 하고 있지. 적외선 온도계나 열 홍상 카메라 등에 이용할지고 열 치료기, 리모컨 등에도 이용한다. 적외선 발견. 적외선은 전제는 1800년 허셀이 누구야? 천문학자야. 가시광선 스펙트럼의 빨간색 바깥 부분에 온도계의 온도가 상승하는 걸 발견함에 따라 알게 됐다. 열 화상 카메라. 물체의 표면으로부터 복사되는 열 에너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치로 표면 온도에 따라 각각 다른 색으로 표현된다. 열 화상 카메라는 물체에 접촉하지 않고도 온도를 측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상 전체의 온도를 포함할 수 있어서 질병을 진단하거나 산업 현장에서 기계의 과열 부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 방공용 CCTV의 야간 촬영에 이용하기도 한다. 가시광선, 사람이 눈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는 전자기파를 흔히 빛이라고 부른다.
자, 파장이 380나노미터에서 750나노미터 정도이며 원전에 들뜬 상태에 있던 전자가 나중 궤도로 전이하면서 발생한다. 태양과 전구 등에서 방출되어질 수 있다. 파장에 따라 사람 눈이 다른 색으로 보이게 되는데 보라색 빛의 파장이 가장 짧으면 빨간색 빛의 파장이 가장 길다. 식물의 광합성뿐만이 아니라 영상장치, 레이저, 광학기기에 이용되지도 있다. 가외성, 가시광선의 보라색 빛보다 파장이 짧은 전자기파이다. 파장은 10나노미터에서 380나노미터 정도이며 원전에 들뜬 상태에 있던 전자가 이거 보온전 오염이다, 그치? 전자가 낮은 궤도로 전이할 때 발생하게 되고 매우 뜨거운 물체 또는 특수 전등에서 방출되어진다. 수은 전등 같은 데서 나오게 돼요. 태양광선이나 수은 등이 빛 속에도 포함되어 있다. 원자나 분자가 흡수되어 전리시키는 작용이 강해서 물질이 화학 변화를 일으키기 쉽고 물체를 변색시키거나 피부를 검게 만든다. 강한 자외선에 오래 노출되면 피부암에 걸릴 위험이 있으나 자외선은 인체에서 비타민 D의 합성을 도와주므로 적절하게 쪼이게 한다. 세균의 단백질 합성을 방해하여 살균 작용을 하게 되므로 식기소독기나 의료기기 소독 등에 사용되지며 물질 속에 포함된 형광물질이 흡수되면 가시광선을 방출하는 형광작용을 하여 위조지폐 감별에도 사용된다. 또 치과에서 레진이 붙여질 때도 이용되고 있다. 치과 가면은 레진을 씌워놓고 뭔 딱딱 소리 나면서 뜨끈뜨끈할 때가 있어. 오렌지색으로 딱 하고 보라색. 아, 보라색이야. 이렇게 잘 보면. 그 자외선을 쓰거든. 하얀 거. 하얀 걸 뭘 발라놓고 딱딱딱딱딱 하면서 붙여줘. 그 자외선을 쪼여주더라. 그 위에 하는 거 그러니까 그 부호에서 오렌지색 하는. 네가 여기 깨졌잖아. 네. 이렇게 깨지면 여기에다 하얀 뭔가를 놔. 네. 끈적끈적한 걸 놓은 다음에 여기다 내고 자외선을 쪼여줘. 네. 그럼 얘가 나중에 굳어. 굳은 부위에 이빨 형태를 이렇게 갈라주고 얘가 굳으면 이하고 똑같아 보여 색깔이. 그걸 레진이라고 불러. 오렌지색 플라스틱 같은 걸로 커버를 막고 하던데요. 뭔가 그런 거 있었어요. 나는 내 이빨은 못 봐서 모르겠어. 그 지들 가리느라 뭐 이런 거 하고 이렇게 하던데요. 그거 보이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입만 잘 보이니까. 우리는 못 보지. 씌워놓잖아. 입만 내놓잖아. 의사 선생님들이 잘 보이려고. 보라색이 보색이 오렌지. 자, X선. 자외선보다 파장이 짧고 감마선보다 파장이 긴 전자기파이다. 파장이 0.01나노미터에서 10나노미터 정도이며 고속의 전자를 금속박에 충돌시킬 때 전자의 감소 때문에 발생한다. 원전의 에너지 주미간에 전자가 전이할 때도 발생한다. 투과력이 강해서 인체 내부의 모습이나 물질의 내부 구조를 파악하는 데 이용된다. 진동수가 큰 X선은 매우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생체 조직을 파괴하거나 손상을 주기 때문에 불필요한 원단 노출은 피해야 한다. X선 사진, 컴퓨터 단층 촬영, 공항의 수화물 검사, 예술 사진 등에 이용할 수 있고 고체 내부 결정을 확인하는 데 이용되고 렌트겐 부인의 손가락이 나오고 있구나. 자, 감마선. 자, 전자기파 중에서 파장이 가장 짧으면 진동수와 에너지가 가장 크다. 파장이 0.01나노미터 이하이면 가장 짧아 방사성 동요원소들이 핵반응을 할 때 방출되어지는 파장이다. 투과력이 엄청나게 강해서 감마선을 쪼인 생명체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뿐만 아니라 화상을 입히고 유전자 변형 등을 통해서 암이 생길 수도 있고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 감마선 세기를 조절하여 항암 치료에 이용하거나 감마선 망원경, 비파괴 검사, 품종 계량 등에 이용한다. 전자기파 발생 방법인데 이것은 X선 방출되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다시 숙제가 나가시고 자, 다음 시간에는 파동의 간섭과 회전인데 이 부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죠. 와 숙제. 와 생각봐. 야야 너 그거 알아? 요거 숙제는 한 일주일 반 정도 테스트 할 정도 숙제 없어. 네. 같이 보자. 너무 어려운 거. 오늘 내용이 없는데. 추가할 내용이 너무 많아. 그래. 100점에 그 느낌 없어? 아니 그게 아니라 너를 보여주는 느낌. 그럴까요? 혹시 야 너 그거